와이프 몰래 대출 6억을 들고 주식 여행을 떠난 남자. 안녕하세요. 와물주입니다. 목감기가 좀 와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두껍네요. 그렇지 않아도 저음인데 목소리 상태가 조금 좋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아프네요. 어제도 영상을 찍어 놨었는데 영상은 찍어 놓고 이제 편집은 나중에 하거든요, 제가. 그런데 한 오후 3시쯤에 갑자기 저희 와이프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두통이 심하고 구토 증세가 있다고 해서 급하게 일 다 접고 이제 와이프 픽업하러 갔다가 병원 갔다가 아무튼 좀 정신이 없었던 하루입니다. 그래서 편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루가 지나서 굳이 올리기도 뭐하고 오늘은 5월 12일 주식장이 마무리가 됐네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게 반등을 해줄 거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아니나 다를까 올해 들어 쉬지 않고 달려온 이 주식장의 조정 기간을 길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흐름세로 보면은 이 121선하고 241선 이거를 이 선까지 터치를 하고 반등을 할런지 그런 걸 예상하면은 앞으로의 하락은 다음 주 거의 5월 한 달간은 하락이 유지된다고 예상을 해 봐야겠죠. 5월 들어서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승기 때처럼 종목들이 돌파를 제대로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하다 보면 떨어지고 조금 하다 보면 떨어지고 거의 이런 모양새죠. 이 하락장에 어떤 걸 느끼시나요? 저는 이 하락장에서 당연히 돌파가 안 나오죠. 이 말은 고점 찍고 바로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나요? 고점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하루 종일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거의 완만한 하락세. 이 투자자 입장에서 짜증나는 완만한 하락세. 완전히 완만한 하락세. 제 눈에는 이런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물론 고수분들은 이런 장에서도 잘 하고 계시겠죠. 저 같은 주린이 입장에서는 매매할 경우의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매매 몇 건 안 해요. 오늘도 한 건 EV 첨단 소재인가요? 장 초반에 잠깐 반짝일 때 들어갔다가 먹고 나온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돌파도 잘 안 나오고 올라갈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 이런 거에 한번 걸리면은 상당히 지치죠. 어제 현대로템에 들어갔다가 딱 이 완만한 어제였죠. 오늘은 더 떨어지긴 했는데 어제 제가 이 구간에서 그냥 이걸 보여드려야겠군요. 네. 현대로템 제가 어제 장 초반에 이 매수 수량 보면 아시겠지만은 어제 거의 1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1억 정도 들어갔다가 장 초반에 반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해줄 것 같았는데 여기에서 뚫어줄 거라 예상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매도를 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린 거죠. 결국은 이렇게 내려와서 정말로 사람 지치게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기다리다 지친다라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장 초반에만 반짝이고 그 뒤에는 거래 대금은 컸지만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 마감 전에 마지막에 한 번 또 여기에서 올라주는 모습을 보일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기다려보자 하다가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첫 번째 같은 모양은 차라리 손절이라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지분하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으로 그냥 보합하는 애들은 이건 손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결단을 못 내리게 한다는 건 결국 손절을 못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차라리 나아요. 더 악질은 뭐냐? 오르는 것처럼 하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경사 각도를 한 마이너스 1도 정도로 유지하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 그런 종목들은 지치죠. 이런 거에 한번 걸리면은 그날 장 마치고 나서도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매매 횟수를 줄이고 단타 방망이를 이렇게 잡아라. 네. 누가 if 줄이니라면 라고 합니다. 물론 주식을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다 보니까 매매 중독이 걸려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안 하면은 정말 손이 근질근질 합니다. 하락하는 장에서 물릴 확률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매매 중독 때문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달은 쉬는 달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이런 격언도 있잖아요. 5월에는 주식시장을 떠나라. 왜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 명언이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5월엔 주식시장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기 싫으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매 방법 중에서 가장 승률이 높은 거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매 방식을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주식 공부를 하고 어떤 이제 매매 기법, 조건 검색이라든지 매매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 놓은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매매 기법이 정말 잘 들어맞는다라고 생각하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맞던 매매 방법이 이렇게 하락장으로 전환하자 잘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우리 주린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아, 내가 사용했던 매매 방법이 잘못됐구나. 다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이 다릅니다. 상승장과 하락장. 이 상승장을 지나오면서 승률이 높았던 매매 기법 굳이 버릴 필요가 없어요. 시장을 구분해서 보세요. 요까지 5월 전까지 상승장에서 잘 맞았던 매매 기법이 있다면은 버리지 말고, 아, 그 매매 기법은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이때와는 다른 전략을 써야 된다. 상승장에 이때 썼던 매매 기법을 하락장에 그대로 가져와서 쓰려고 하면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승장에서 승률 좋았던 매매 기법, 하락장에서 승률이 안 나온다고 해서 폐기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락장에서는요, 수익 내기가 힘든 게 당연한 겁니다. 이때 기억을 가지고 그때 수익을 이 시장에서도 기대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자신의 매매 기법을 폐기하고 또 새로 만들고 그러면은 본인만의 매매 스타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상승장에 좋은 매매 기법, 하락장에 써먹을 만한 매매 기법, 이렇게 구분해서 매매 기법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어느 한 가지 매매 기법을 가지고 상승장, 하락장 모두 다 적용해가지고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매매 기법을 자꾸 이렇게 버리고 새로 만들고 버리고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느끼실 거예요. 나는 왜 발전되는 게 없고 항상 제자리에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주식 투자가 싫어지고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느끼는 거 하나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1번 돌파가 잘 안 나온다의 연장선일 수 있는데, 제가 이 캐리님과 흉내내기, 제가 이거 4월달부터 했었잖아요. 뭐죠? 당일 크게, 아까 현대로템 보셨겠지만 그 정도로 한 1억 정도씩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4월부터 제가 하고 있는데 4월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5월 초가 아니라 요즘에 느끼는 부분인데요. 지수가 계속 빠지고는 있지만 5월 초에는 느껴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최근 들어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호가창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 이 종목이 그랬다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예를 들어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나올 것 같다. 전고점을 뚫고 돌파가 나올 것 같다. 기본적인 생각이죠. 자, 그래서 전고점을 뚫고 돌파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뭐 이런데 1억을 때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야, 그러면은 이 순간 돌파를 하면서 정말 강하고 빠르게 많은 매수 체결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매수를 넣은 1억 원어치가 매수가 된다. 그러면은 빠르게 움직이던 호가창이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순간 정지. 깜짝이야 하는 듯 하면서 멈춰버리는 그런 경험을 최근 들어 자주 하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서로 던지고 받고 하는 자전거래가 됐든 위에 걸 사면서 끌어올리든 어쨌든 프로그램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 돈이 아니라 주린이들의 돈이 1억 원 이렇게 갑자기 유입이 되면은 갑자기 얼음땡 놀이처럼 그 빨리 움직이던 호가창의 모습이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한번 이런 경험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그게 이 하락장이라서 돌파가 잘 안 나오는 특징이라고도 생각이 들지만은 얼핏 이제 요즘 캐리님이나 트레이더 깊이님이 워낙 주식시장에서 핫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매매 스타일이 있을 거잖아요. 물론 캐리님이나 트레이더 깊이님은 고수분들이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실 겁니다. 어찌됐든 제 뇌피셜은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자, 세력의 프로그램이 돌파하다가 본인 돈이 아닌 개미들 돈이 대량 유입된다. 그러면은 이 돌파하려던 프로그램이 일시중지. 이런 게 세력들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런 걸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돌아서 우회해서 가든지 며칠을 있다 가든지 뭐 결국 개미 털기죠. 세력들이 뭐 개미랑 같이 가지 않는다. 뭐 이거는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개미들 다 털고 나서 재빠르게 올려치는 게 세력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은 왠지 모르게 제 돈이 뭐 1억 매수가 딱 들어가는 순간 일시중지 이런 경험을 최근 들어서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도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뭔가 변화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주린이 분들은 조심해야죠. 여기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하락세로 완연하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욕심 부리지 말고 주식장을 떠나 있어도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해봅니다. 5월 달엔 팔고 떠나라. 5월 달에는 뭐다? 털리지만 않아도 성공하는 거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와물주였습니다.